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모던워크 솔루션의 비즈니스 기획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오성미입니다. 오늘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벌써 한 2년이 된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 일상에서 많은 부분들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은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저도 근 2년 동안은 모든 발표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안전하면서도 또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온앤 오프 할 수 있는 좀 탄력성을 갖는 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필연적으로 그런데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은 사람들과 만나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현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또 멀리 있는 본사와 현장, 또 뭐 각 지점 간, 떨어져 있는 지점 간에도 새로운 업무 스타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업무가 끊임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과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대면과 비대면이 혼용된 형태의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 상황이 돼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은 안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IT 기술의 진전과 함께 이런 부분들은 더 고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면 비대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모두가 사실은 갑작스럽게 비대면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이전에 우리가 이런 업무 환경에 있지 않았던 경험의 부재, 그리고 그 사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조직적인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진행된 관계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또는 원격 근무를 하거나 또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등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도록 일을 하는 동시에 저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이게 계속 온라인이어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강박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되다 보니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저희가 디지털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디지털로만 커뮤니케이션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일과 삶의 경계가 약간 모호해지면서 오는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관찰이 되고 있고, 사실은 기존에 있지 않았던 업무 환경으로의 전환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새로운 과제들을 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또 조직의 어떤 생산성과 뭐 협업 관점에서, 그리고 개개인의 웰빙 관점에서도 중요한데, 또 저희만 하더라도 지난 2년 동안 신규 입사자가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조직에. 이렇게 조직에 새로 입사한 사람들, 그리고 조직에서 경력 개발을 이끌어야 되는 어떤 이제 그 주니어들이 어떻게 하면 조직 내에서 유대감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조직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무 교육도 있고 또 조직의 문화라든지 내가 이 동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직원 학습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각자의 업무 위치가 이렇게 달라졌을 때 과연 그러면 성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각자의 위치에서, 예전에는 기업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위치로 흩어져 있는 이런 환경에서 안전한 근무 환경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나타났고, 이 부분은 사실 비단 IT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저희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면 비대면이 혼재하는 이런 환경, 그리고 이 환경에서의 일하는 사람은 우리 조직에서의 어떤 조직 구성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고객, 그리고 같이 협력하는 파트너,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바라보고 이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를 정의할 때는 저희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 그리고 사람들이 일을 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좀 나누어서 전반적인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좀
바라보고 그것이 안착될 때 새로운 혁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 내가 조직원들 그리고 고객들 파트너와 위치에 관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관계없이 서로 연결되고 협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한 공간에 사람들이 다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이 공간 설계는 어떻게 유지가 돼야 될 것인가. 또 사무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게 대면해야만 가능한 업무 프로세스는 없는지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같은 디지털 허브 공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죠. 그래서 팀즈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채팅이라든지 화상회의, 뭐 사무실에 있는 전화를 결합을 해서 일상의 대화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문서를 같이 뭐 공유하고 또 동시에 편집하는 이런 동시 편집 기능이라든지 또한 기업에 이미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팀즈 내에 통합을 함으로써 한 화면에서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툴 도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디지털 툴로 전환하면서 기업 내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 또 협업하는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문화로 정의가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한 2주 전쯤에 저희가 이그나이트라는 행사에서 발표한 것으로 이런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이 메타버스 환경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시와 팀즈를 통합한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내가 동료를 만나고 가상의 회의실에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고 또는 화이트보드 를 통해서 어떤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라든지 저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오피스 애플리케이션들을 화면에 띄워서 놓고 같이 본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되지만 모든 것이 다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공간적인 부분은 여전히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밀집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원격제에 있는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동일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이전과 같이 이 노트북 화면에 있는 작은 화면이 아니라 나의 눈높이에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미팅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첨단 마이크와 카메라를 통해서 실제 말하는 화자를 찾아내는 음성인식을 이용을 해서 찾아내서 실제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결국은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하이브리드로 만나더라도 사람들이 한 곳에 있는 것처럼 현장감을 가지게 하고 몰입감을 가지게 하는 이런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에서도 놓고 보면 저희가 내부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파트너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 또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 결국은 제품 생산에서 판매 그리고 어떤 마케팅 그리고 IT 또 인사관리 부분까지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 전반이 디지털화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것을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를 IT 프로젝트로 띄워서 진행을 하자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추세는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업의 전문가가 이 업무 흐름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플로우 차트를 그릴 수 있는 정도라면 자동화할 수 있는 저희가 전문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그릴 수 있는 로우 코드 플랫폼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플랫폼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실제 이제 이런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현업의 담당자가 자동화하는 이런 부분까지 나아가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이그나이트에서 2주 전에 발표한 이 마이크로소프트 루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보신 게 디지털 허브인 팀즈 안에 저희가 고객 정보, CRM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게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정보를 붙이는 게 아니라 라이브 컴포넌트 형태로 직원들과 동시에 그 부분을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과 공간,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업무 환경에 대해서 디자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고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 핵심적인 요소가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에 의하면 이제 직원들이 회사에 기대하고 내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기대하는 핵심적인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조직 내에서 물리적으로, 심정적으로 또 이 정서적으로 사람들과 유대를 맺고 있고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나의 생산성과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내가 동료와 또 내 매니저와 연결되어 있고 그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어떤 업무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니저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 성공을 위해서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려면 사실은 필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손쉽게 액세스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조직의 성장도 중요한데 이 조직의 성장 발전과 함께 내 개인의 성장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가 나에게 제공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어떤 나의 성장 발전과 함께 조직 전체 또 사회 어떤 다른 커뮤니티에 어떤 긍정적인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직원들이 요구하는 바를 이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직원 경험 플랫폼, Employee Experience라고 하는 플랫폼의 토대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 가지 요소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직원 경험 플랫폼을 비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고요. 직원들이 조직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리더들하고 함께 성공적인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완성시키는 플랫폼이라고 소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바는 지금 현재 크게 4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회사의 문화를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커넥션즈라고 하는 부분, 개인의 생산성이라든지 웰빙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인사이트 모듈, 그리고 이제 조직의 어떤 전문화된 지식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누군가의 컨텐츠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공동의 지식과 전문성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토픽스, 그리고 학습을 위한 러닝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짧게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저희 이제 리모트 환경에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원격지에서 일을 하다 보니 업무적으로 소통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팀과 연결된 느낌이 좀 멀어졌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60%에 달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비공식적인 대화들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소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커넥션즈는 우리가 회사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조직 전체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팀 단위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내가 속한 어떤 특정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여러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받아보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로서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보시게 되면 팀즈 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허브인 팀즈 내에 이런 화면들이 인베드 돼서 제공이 되는 것들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의 포털 화면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도 포털이 이미 있으시겠죠, 많이들. 그래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뉴스라든지 하는 것들을 보고 계실 텐데 이 커넥션즈가 조금 다른 부분은 개인화된 뉴스 피드를 제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회사 전체로 받아보는 뉴스도 있겠고, 내가 참여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대화가 되고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대화에 내가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개인화된 대시보드를 통해서 실제 내가 오늘 액션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 커스터마이즈된 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업무라든지 내가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PC를 통해서 또 모바일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단말기로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고요. 보시게 되면 그래서 각각 개개인들의 이 대시보드 화면에는 본인에게 어사인된 내용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사이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 디지털 번아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조사 인구의 한 85%가 나의 웰빙이 감소했고 전반적으로 업무 요구가 늘어났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 결국은 기업의 비즈니스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 개인의 웰빙도 중요한 과제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이트가 제공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내 웰빙을 위해서 내가 나의 업무 퍼포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 개인적인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실제 우리가 이제 이 업무 중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정량화된 수치로 해서 리포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뷰 자체를 개인적인 뷰 그리고 이제 조직 단계에서의 뷰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들에게 제공하는 개인 화면이고 이거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당사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면 집중 시간을 좀 미리 블럭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매니저하고 커넥션이 내가 이행하고 있는 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니저와 정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코칭을 받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에 대해서 블럭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레커멘데이션을 주기도 하고 지금 이수해야 되는 내 직무와 관련돼서 추천되는 교육에 대해서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의 온라인 브레이크를 갖도록 제공을 하기도 하고 저도 사실 이제 이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 퇴근의 개념이 없어지다 보니 집에 있는데 퇴근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퇴근이라고 하는 노트북을 닫고 교통편을 이용해서 집에 가는 이런 이제 그 시간에 어떤 단락 지음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퇴근 기능들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 있는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뷰들을 제공을 하고요. 팀 리더에게는 사실은 이제 원격제에 있는데 우리 팀이 업무에 혹시 과부하는 없는지 누군가 이 필요 이상의 업무가 많이 할당이 돼서 야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전반적인 생산성에 대한 지표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고 팀 전체의 뷰를 보여주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팀과 비교했을 때 우리 팀이 지나치게 이 부하가 많다면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리고 이것을 줄이기 위한 매니저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은 무엇인지에 대한 레커멘데이션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팀이 아닌 조직 전체로 봤을 때 조직 전체의 팀의 응집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고요. 토픽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업무 중에 실제로 하다 보면 정보를 찾는데 쓰이는 시간이 은근히 많다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하루에 1시간 정도 이 정보를 검색하는데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토픽이 제공하는 부분은 기업 내에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조직 전체가 활용 가능한 지식으로 변환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채팅 중에 so라고 하는 메시지가 떴을 때 마우스를 그냥 가져다 대면 이 용어가 의미하는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이고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이고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큐멘트는 무엇이고 이전에 사람들이 관련해서 질문했던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다 소팅해서 보여줍니다. 또 봇을 통해서 새로운 질문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봇이 답변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봇이 없는 답변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해당 질문을 바로 어사인해서 이 정보를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조직 전체적으로는 이 토픽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볼 수도 있고, 해당 이제 중요한 우리 회사에 전반적으로 다 알려져야 되는 것들이 어떤 흐름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지에 대한 뷰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아까 로우 코드 프로세스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업 담당자가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여러 가지 툴들, 또 직무 교육들,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전해야 된다면 그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다 같이 학습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를 하고, 이게 이제 디지털 역량을 내재화시키는 관점에서도 이 학습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학습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거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바 러닝이 제공하는 것은 이런 학습이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손쉽게 컨텐츠를 소비하고 필요할 때 적시에 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팀즈 안에 이 학습 포탈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어사인된, 제가 필수로 들어야 되는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는 제 직무에 추천되는 교육 과정들을 한 화면에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다 다르지만 한 화면에서 나에게 필요한 교육 컨텐츠들을 다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에게 어사인된 이제 교육 과정을 이렇게 다른 툴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상적으로 업무에서 활용하고 있는 팀즈 내에서 교육 과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과정을 들어봤더니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용하다라고 하면 바로 내 동료에게 채팅을 통해서 이 과정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어 라고 추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팀을 이제 리드하는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우리 팀의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을 우리 팀들이 같이 학습하는 걸로 어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의 과정을 어사인을 하고 현재 이제 진척도라든지 하는 것들을 동시에 이 한 화면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를 앞두고 이런 대면과 비대면 또 온라인으로까지 이전되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전이 될 거고 새로운 업무 방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방식에서 최고의 업무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그 사람들이 회사와 또 동료와 내 고객과 파트너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장치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 사람들이 업무에 온보딩하고 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생산성은 높이면서 개인의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웰빙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질문하고 만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여전히 공간적인 부분에서 장소에 제한 없이, 물론 물리적인 공간이 있지만 그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원격에서 디지털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격차가 없도록 표준화되고 안전한 디바이스를 제공을 하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본사와 현장, 지점과 지점 간,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할 때 공간적인 제약이 없도록 하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들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부분에서 IT 부서에 IT 전문 개발자에 기대지 않고 IT 리소스에 제한 없이 현업에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나 손쉽게 워크플로우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내재화하는 이런 준비들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 변화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툴이 아닌 효율성을 제공하는 통합된 협업 툴과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그 사람들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비즈니스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이제 조직 내에서 어떤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셨고, 여전히 저희는 진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고민들을 하실 텐데, 말씀드린 사람, 공간, 프로세스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업무 환경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이후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단초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